이쪽 첫 번째 있는 버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DPF 강제 재생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유로6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버튼이고, 디젤 엔진 특성상 운행 시 수트라고 하는 찌꺼기가 발생을 하는데 고온으로 다시 태워줘야 합니다. 보통은 80km 이상의 속력으로 계속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연소가 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되지 못할 때 강제로 연소를 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작동 방법은 이렇게 3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있는 버튼은 열선 버튼입니다. 열선은 기본적으로 양쪽 사이드 미러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창문에, 그랜버드는 여기 창문에 이렇게 열선이 있습니다. 이 열선이 있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저쪽 출입문 쪽에도 이렇게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선을 작동시키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버튼은 운전석 LED 등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에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 버튼은 이제 독서등 버튼입니다. 독서등, 이제 승객석의 독서등의 메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튼을 켜주시면은 승객석에서 독서등을 자유롭게 껐다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인 독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고 있는 버튼은 이제 메인 전원 스위치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버스에 있는 모든 전기장치가 작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시동을 거셔야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버튼은 중요하게 알아두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운행을 끝나고 이 버튼을 안 끄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주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는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일단 활성화시키는 버튼이고요. 이 크루즈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깜빡이 쪽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 속력과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이제 발 모양의 오토라는 이제 글씨가 적혀져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차량에 있는 보조 브레이크하고 이제 풋 브레이크하고 같이 연동을 하게 되는 버튼입니다. 오토라는 말은 자동이라는 말로 이 버튼을 눌러 놓으시게 되면은 차량에 있는 배기 브레이크가 됐든 아니면 리타드 브레이크가 됐든 이제 풋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브레이크가 같이 연동을 하게끔 작동을 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계기판 우측으로 왔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대부분 이제 조명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옵션에서 요런 이제 조명을 보시면은 이런 조명을 선택을 한 차량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조명은 차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가운데 메인 무드등을 켜는 버튼이고요. 이 조명과 이 조명 이렇게 세트로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명을 켜고 이 조명의 모드라는 버튼을 누르셔갖고 색깔이라던가 조명의 움직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보이시는 이 버튼은 안개등 버튼이고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것도 조명 버튼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반등이고요. 선반등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요 버튼은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버튼은 기둥에 있는 이제 선반 기둥에 있는 그 전등을 켜주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선반등이 들어오면은 요 모드 버튼을 눌러서 그 색깔과 뭐 움직임 이런 거를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버튼입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은 TV를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인버터가 작동을 하고,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TV가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버튼도 마찬가지로 조명 버튼이고요.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의 메인 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발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옆에 있는 요 이제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야간에 뭐 대기를 하거나 야간에 운행을 할 때 이렇게 너무 밝은 불빛이 아닌 약간 이제 노란 불빛으로 해가지고 승객들이 좀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쪽 버튼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CD하고 이렇게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 이제 요거는 순정 제품이고요. 여기서는 CD하고 이렇게 USB를 사용해서 MP3를 재생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승용 차량의 오디오 기본 오디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안전벨트 착용해달라는 그 CD를 넣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 보시면은 요 공조장치 이제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고요. 요 부분에 요 공조장치는 운전석 공조장치만 컨트롤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풍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요 바람의 방향을 다 각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누르시면은 외기 온도를 유입할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프론트 에어컨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에어컨이라는 표시가 나면서 전체 에어컨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버튼도 같이 눌러 주셔야 운전석에도 차가운 바람을, 더운 여름에 차가운 바람으로 시원한 바람을 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지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리히터입니다. 프리히터. 버스의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엔진이 이제 크기 때문에 열받는 속도가, 냉각수의 열을 받는 속도가 조금 이제 승용차보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요 프리히터라는 이제 요 기기가 차량을 조금 더 빨리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 프리히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워터펌프하고 불이 들어오면서 우측에 번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이 붙어서 이제 프리히터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은 바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걸 이렇게 눌러놓고 한 이제 펌프가 돌고 있으면은 번은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프리히터가 작동을 하는 버튼이고, 요 스위치는 이제 풍량을 조절하는 스위치고요. 이건 앞쪽 풍량, 이거는 뒤쪽 풍량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프리히터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쭈르륵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버튼은 출입문을 여닫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출입문이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출입문이 닫히는 출입문 버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요거 이제 닐링 시스템입니다. 닐링 시스템이고, 제 차는 먼저 말씀드리면 ECAS, ECAS라는 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닐링과 업다운 버튼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닐링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차량의 탑승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량의 앞부분만, 앞바퀴 앞부분만 이제 차체를 내려서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탑승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요 옆에 보시면 업다운은 차량의 전체를 올렸다 내렸다가 하는 버튼입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인데요. 다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체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조금 도움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덕이 낮은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할 때는 요 업 버튼을 이용해서 차체를 전체를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바퀴 앞부분이나 뒷바퀴 뒷부분이 좀 닿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차량을 원상태로, 차체의 높이를 원상태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요 노멀 버튼을 눌러서 원상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버튼이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측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언덕길 밀림 방지 장치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작동된다는 표시등이 들어오고요. 이 표시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약 3초간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클러치와 악셀 조작으로 언덕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끄시면 되고요. 요 우측에 있는 버튼은 이제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트렁크는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고요. 요 이제 잠금 해제를 해주는 버튼입니다. 요 이제 위로 이렇게 잠금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전체 총 6개, 제 차량 6개 이제 양쪽으로 트렁크 문들이 동시에 잠금이 해제가 되고, 요 아래 잠금 버튼 누르면은 전체 트렁크 문이 잠금이 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이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지금 내리니까 지금 빨간색 불이 점점 약해졌고, 이렇게 올리면은 빨간색 불이 선명해집니다. 요거는 전체 계기판의 조명의 밝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장시간 야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조명의 밝기들이 굉장히 눈에 피로를 줄 수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은 이거는 조명 버튼입니다. 조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버튼인데 어떤 조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버튼이냐,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메인 등이라고 했던 이 하얀색 메인 면발광 등이 있습니다. 이 면발광 등을 보시면 이거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밝기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내리면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계기판 기준으로 좌측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양쪽의 사이드 미러를 전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 멀티 모니터를 조정을 해서 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계기판 가운데 있는 액정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 등을 선택하고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운전석 이제 좌측으로는 이렇게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 한번 누르시면은 내리는 거는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리는 거는 손으로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야 창문이 올라오는 방식의 버튼을 채택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당겨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고요. 바로 부저음이 울리죠.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당기면 사이드가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바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승객석 에어컨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쪽의 화살표는 온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 이제 바람개비 모양은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 이렇게 4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를 이제 끄는 버튼이고요. 오토는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 맞게끔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버튼이고, 요 버튼은 이제 외기 공기를 차 내로 이제 유입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등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표시등이 들어와 있으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차 안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두시면 되고요. 겨울철 같은 때는 요거를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히터를 틀어도 이제 찬바람이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히터의 성능이 안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확인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에어컨 버튼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제 외부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이 작동을 합니다. 15도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에어컨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5도 이상이어야만 에어컨이 작동을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부 온도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외부 온도는 영하 9도까지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냥 영하 9도 한 자릿수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온도를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온도는 영하 9도까지밖에 표시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화살표 위의 버튼과 요 이제 풍량 이제 올리는 버튼을 위로 이렇게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는 없었던 내부 온도 표시하는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현재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껐다 키면은 없어집니다. 내부 온도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바람 올리는 버튼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는 버튼 동시에 같이 눌러 주시면은 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벤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량의 옵션입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 버튼이 없는 차량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이제 위로 이제 열리는 그 철문 있죠. 천장에 철문으로 되어 있고, 이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이제 자동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차는 보시다시피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못 보여드려서 제가 사진으로 같이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맞게 다이얼을 돌리셔서 원하시는 대로 환기 조절을 하시면 되는 기능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왜 우리 고속버스 타보시면 좌석에 이제 이어폰을 꽂을 수 있어서 채널이랑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나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어폰을 끼게 되면은 차량 내에서 틀어진 라디오라든가 차량 내의 방송을 여기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인데, 요거를 컨트롤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쉽게 어디서 어떤 채널에서 뭐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뭐 전세버스, 관광버스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기능을 익혔던 기능들도 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차량 취급 설명서를 확인했던 기능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이용해서 달아주시면 적극 참조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